안녕하세요. 아치브 스토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중국 드라마들이 우리를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배우들과 그들의 작품 중에서 꼭 봐야 할 드라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장극부터 현대극, 선연물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작품들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취향에 맞는 드라마를 찾아보세요. 먼저 올해의 다자광 오서붕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서붕은 올해 무려 4편의 드라마를 선보이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선연물인 백월범성과 낙화시절 우봉군, 고장극 조설록, 그리고 판타지 드라마 칠근심간이 방영했는데 낙화시절 우봉군과 칠근심간의 경우 서브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했고 크랭크업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방영되었습니다. 백록과 호흡을 맞춘 백월범성은 선연물로 백록의 높은 인기와 화제성 덕분에 여러 방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의 커플 케미도 괜찮았고 오서붕의 스타일링도 좋았지만 드라마의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올드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선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주인장이 올해 오서붕의 추천 작품은 미스터리 고장극 조설록입니다. 진황 사건으로 가족이 몰살된 후 혼자 살아남아 진부의 둘째 아들의 정려 진환의 신분을 이용한 심희와 예왕의 세자 연지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로 방영 전까지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 아니었지만 드라마가 방영을 한 후 올여름 다크호스 드라마로 등극했는데요. 주연인 이란적과 오서붕의 케미가 신선하면서도 좋은 시너지가 나왔고 오서붕과 잘 어울리는 캐릭터 설정도 드라마가 흥행하는 데 영향을 주었지만 역시 근본적인 연출, 대본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까지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극과 오싹한 분위기, 그리고 달달한 로맨스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올해 성숙한 남자의 매력을 보여준 진철원입니다. 올해 진철원은 현대극과 고장극 두 편을 선보였는데요. 첫 번째로 양결과 호흡을 맞춘 현대극 백색감남수입니다. 백색감남수는 방영 전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막상 드라마가 시작된 후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드라마의 연출과 대본에 허점이 많았고 또 주연 배우인 양결의 케미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철원의 올해 작품 중 추천작은 이심과 주연을 맡은 일소수가인데요. 처음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는 과연 잘 어울릴까 하는 의심이 많았는데 그런데 막상 드라마가 방영되자 현관 가득한 관계와 진철원의 색다른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투투장 부주 이후 소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숙한 남자의 이미지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완전히 성숙한 남자의 느낌을 제대로 보여줬고 이심과의 현관 가득한 관계성도 좋았으며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황자의 모습도 너무 잘 표현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일단 1화만 시작해보길 어느샌가 마지막 화까지 보고 있을걸요? 다음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배우 주익연으로 올해 발전하는 연기력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주익연은 올해 2편의 현대극이 방영을 했는데 두 작품 모두 묵직한 주제를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장정희와 호흡을 맞춘 드라마 환우로 두 사람이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백일몽화와 비슷한 느낌의 청춘극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완전히 묵직한 내용의 청춘극이었습니다. 내용은 무겁지만 장정희와 주익연의 비주얼 조합은 진짜 좋았는데 다음에는 달달한 내용의 드라마도 찍었으면 좋겠네요. 주익연이 출연한 올해 작품 중 추천작은 왕영로와 호흡을 맞춘 12봉신입니다. 방영될 때 높은 인기와 화제성이 있었던 작품은 아니지만 정말 잘 만든 수작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삶에 희망이라고 없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의지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지만 현실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이때 30년 후의 편지가 두 사람 앞에 놓이게 되면서 두 사람의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이야기로 진짜 1화부터 홀리듯 보기 시작해서 마지막 화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익연의 발전된 감정 연기를 느낄 수 있었고 왕영로와의 호흡도 좋아서 진짜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진짜 추천하는 작품이니 꼭 시청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배우는 화보 같은 비주얼의 정석 장르역으로 올해 2편의 현대극을 선보였는데요. 첫 번째로 서약함과 호흡을 맞춘 애니는 봄을 연상케 하는 로맨스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질간질거리고 살랑살랑거리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매와 달달하지 않은 장면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장릉역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진짜 장릉역 화보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출이 너무 좋았는데요.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잔잔하고 고구마 구간도 크게 없어서 가볍게 즐기기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작품은 도안연에 이어 두 번째로 조금맥과 호흡을 맞춘 앵도호박입니다. 앵도호박은 방영 전까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작품이지만 방영 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심의 과정에서 많은 회차가 편집되면서 드라마의 내용이 뚝뚝 끊기면서 캐릭터들의 유기성도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연출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면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확 끌어 잡아야 하는 초반 지루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네요. 아쉬움이 많은 작품이지만 그래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장르력의 발전된 연기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일상적이고 평범한 연기가 정말 좋아져서 놀랐고 감정 표현도 전작들보다 훨씬 풍부해져서 놀라면서 시청했습니다. 다만 드라마 중반부터는 남자 주인공을 찾습니다 수준이었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요. 다음은 다양한 장르의 마스터 백경정입니다. 올해 3편의 현대극을 선보였는데 3편 모두 장르가 달라서 인상적이었는데요. 장양남과 호흡을 맞춘 난홍은 투투장부주, 당하비 분양리의 작가 작품을 각색한 드라마로 조로사와 진철원 주연의 투투장부주 다매작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순애를 보여왔는데 드라마의 전개가 전체적으로 느리고 초반 흡입력이 약하지만 함께 호흡을 맞춘 장양남과의 케미가 너무 좋았고 백경정의 달달한 모습에 넋놓고 보았던 것 같네요. 두 번째 작품은 정당방위로 이 작품은 아이치 미무극장 시리즈입니다. 서스펜스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홍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연기를 보여준 백경정의 연기 스펙트럼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백경정이 올해 선보인 작품 중 제가 추천하는 작품은 바로 불면일입니다. 백경정의 전작인 계단과 같은 타임루프 장르의 드라마로 이번 작품은 특정 어느 날 갑자기 5번의 타임루프 기회가 생기고 이를 이용해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 딩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느 날 모마그룹의 고위직들이 차례로 살해되고 회장인 모이안즈가 협박을 받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딩치가 회장의 근접 경호를 맡게 되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과연 딩치는 5번의 기회를 이용해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연출, 대본, 배우들의 연기까지 모든 조합이 너무 좋았던 작품입니다. 또 촬영지가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에서 촬영해서인지 신선한 느낌도 주었고 백경정 또한 드라마를 위해 벌크업을 했다고 하네요. 6번째는 올해 최고의 히트메이커 류은영입니다. 올해는 진짜 류은영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송주아와 호흡을 맞춘 저류뿐만 아니라 이일동과 호흡을 맞춘 석권일몽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작품 모두 재미있는 작품이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작품은 송주아와 호흡을 맞춘 저류로 원수 집안의 두 사람이 정치적 입장으로 정략 결혼을 한 후 서서히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내용인데요. 드라마마의 전체적인 퀄리티도 좋았으며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춘 송주아와는 케미가 너무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의 키 차이에서 오는 설렘이 너무 좋았고 류은영의 큰 키에서 오는 시원시원한 액션씬 또한 드라마의 재미를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이일동과 호흡을 맞춘 석권일몽은 저류의 방영이 끝난 후 곧이어 방영한 작품인데요. 두 작품에서 류은영이 맡은 역할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걱정을 했지만 막상 드라마를 시청한 후에는 괜한 걱정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1화부터 빵빵 터지는 코믹한 분위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석권일몽은 마지막 화까지 무거운 분위보다는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했고 이일동과의 케미도 또한 유쾌하고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석권일몽에서는 류은영의 감정 연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아버지인 황제에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핍박을 받는 장면들에서 보여준 절제된 감정 연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두 작품 모두 재미있는 작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송주아와 호흡을 맞춘 저류가 좀 더 취향이라서 추천작으로는 저류를 선택했습니다. 7번째는 차분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승래입니다. 승래는 올해 2편의 고장극과 1편의 민국시대 드라마를 선보였는데요. 첫 번째로 송일과 호흡을 맞춘 고장극 여진장하는 방영 전 많은 기대를 받았던 작품이었지만 막상 방영이 시작된 후 많은 혹평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송일의 이미지와 카리스마 있는 여장군의 역할이 어울리지 못했고 연출, 대본에도 허점이 많아서 혹평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승래는 이 작품에서 1인 2역을 멋지게 소화했는데요. 기억을 잃은 지난 일대는 여상만을 바라보는 귀여운 댕댕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억을 되찾고 원래의 신분인 단호등 일대의 정반대되는 모습을 멋지게 소화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인 족적은 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승래는 1화부터 10화까지 출연했는데요. 상하이의 서양식 저택을 배경으로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군상극으로 승래는 급변하는 시기인 민국시대에 살던 청년 변호사 역을 맡았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춘 임윤과도 좋은 케미감을 보여주었고 승래의 민국시대 스타일링 또한 잘 어울렸던 작품입니다. 승래의 올해 작품 중 추천하는 작품은 저우예와 함께 호흡을 맞춘 금어려가로 천사닭에게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원작에서는 환생이 있지만 드라마에서는 환생 부분을 삭제하고 복수와 로맨스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작을 읽은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원작 내용을 모르고 드라마만 시청한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승래와 저우의 시원시원한 액션씬과 달달한 로맨스가 드라마의 재미를 높여주었다고 생각되네요. 함께 호흡을 맞춘 저우예와의 케미도 좋았고 냉철하고 절제된 장군을 멋지게 소화한 승래의 모습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배우는 새롭게 발견한 매력의 필문군입니다. 올해 현대극과 고장극 각 한 편씩을 선보였는데 두 작품 모두에서 필문군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작품은 장여희와 호흡을 맞춘 현대극 심정한입니다. 드라마의 스토리는 흔한 소재였지만 장여희와 필문군이 보여준 연상연하의 조합이 너무 좋았고 연출과 대본도 좋아서 재미있게 시청한 드라마였는데요. 이 작품에서 필문군이 보여준 위태로운 연하남의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처음에는 자기 방어 기제로 날선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후에는 강아지 같은 모습으로 누나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고장극 여진장안으로 이 작품에서는 서브 남자 주인공인 소목양 역으로 출연했는데 한나라의 태자이지만 어머니의 출신이 좋지 못해 황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정 대신들도 그를 무시하는 인물로 온갖 치욕을 아무 말 없이 감내하며 유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보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한 복잡한 캐릭터였는데요. 복잡한 캐릭터를 무리 없이 소화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예전에 비해 연기력이 많이 발전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장르와 배우들이 찾아온 한 해였는데요. 오늘 소개한 배우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우들이 찾아온 한 해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가 좋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